네 번째 키워드가 인덱스 관계. 인덱스 관계. 그냥 얼핏 들어서는 이게 뭐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인덱스랑 관계랑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관계에 색인을 입힌다는 건데, 우리의 관계가 옛날에는 오프라인 관계로, 뭐 학교에서 아는 사람, 뭐 아니면 직장에서 아는 사람, 혹은 뭐 무슨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다면, 현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집에 오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항상 나에게 댓글을 꼭 달아주는 따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스타 아니면, 댓글 달아주는 네, 사람. 그리고 내가 부동산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꼭 참고하는 사람 이런 것도 나에게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게시물 올리면 항상 따뜻하게 모든 댓글을 남겨주는 나의 찐친. 네, DM으로 야 너 또 거기 갔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찐친.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계가 온오프라인별로 색인이 좀 매겨져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덕질하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인덱스가 뭐 이름표, 뭐 분류표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나의 온라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업을 이 사람은 뭐 인스타 친구, 이 사람은 페북 친구, 아니면 이 사람은 오픈톡방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그리고 그 분류별로 또 어느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친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끔 안부 인사만 주고받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만 습득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등급과 분류가 나뉘어진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제 친구가 미국 인스타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에게 항상 그 최신의 미국 그 온라인 그 사용하는 앱을 소개해준 친구예요. 페이스북도 소개해줬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그 누구보다 먼저 했거든요. 네. 그 친구 덕분에. 근데 이번에 새로운 앱이 나왔어라고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친한 사람끼리 딱 알람이 울리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사진에 딱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말 친한 네. 사람끼리 마파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팔로우를 서로 같이 하는데 어떤 알람이 울려요. 그 앱에서 우리가 정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 아, 너는 너대로 올리고 나는 나대로 네. 올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는지 정말 일상에서 내가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안 올려도 되죠. 근데 뭐 그냥 화장실에 휴지만 찍는다든지 해서 야, 나 지금 똥 넣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끼리 즉각적으로 굉장히 일상의 소소한 부분을 나누겠다라는 앱인 거죠. 근데 제가 미안한데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깔고 지웠거든요. 네. 저는 알람이 울리는 앱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너무 사생활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랬었는데 너무 속박한다. 아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했어요. 연인 관계들 서로 감시할 때 서로 쓰게 서로 못 믿을 때. 네. 네. 그리고 뭐 책에서도 뭐 사례로 나온 앱 중에 네. 이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서로의 현재 위치와 맞아요. 오늘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와 배터리가 얼마나 달았는지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네. 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다 추적해 갖고 알려주는 앱. 제가 깔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쉐어링이라고. 네. 예, 이거 이제 제 위치를 서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아내랑 저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 공유하고 있고요. 아. 네. 와이프는 걱정이 된대요. 왜요? 제가 어디서 쓰러질까봐. 아, 그래서 실으러 오겠대요. 예. 아, 뭐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그냥. 예. 진심은 네. 거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앱의 발달로 인해서 친한 사람끼리는 정말 공부할 때도 계속 영상 틀어놓고 얘기하거나 내 일거수일투족 정말 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공유하는 반면에 먼 사람이랑은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이 가장 그래도 알지만 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 친구가 더 친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옛날에 뭐 학창 시절 알았던, 물론 그때 알았던 친구들은 다시 만나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맞아요. 그냥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이제 활발하지 않으니까 좀 거리감은 좀 있어졌고 최근엔 되려 뭐 SNS에서 만난 친구들, 그렇죠. 제 관심 분야에서 만난 뭐 오픈톡방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친근하고 친밀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오픈 톡방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 취미, 뭐 내가 야구를 좋아하면 그 야구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끼리 채팅을 한다거나 네. 어떤 드라마가 시작되면은 누가 저렇게 얘기한다, 누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드라마를 본다
온다는 이유로 막 오픈 톡방을 막 하잖아요. 그런 오픈형 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온라인 관계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한편에서는 되게 좀 관계의 휘발성이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 오픈 톡방 거기서 굉장히 막 친하게 막 몇 달 가까이 막 어울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휙 나가버려.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어디로 누군지도 갔는지조차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AI 이제 아니야? 갔네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하죠. 네네. 저 사람은 그냥 가버렸다, 떠났다, 누구누구님이 떠났네. 그 전까지 되게 친밀하게 잘 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진정이 상했거나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게 좋아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오프라인 관계에서 끊기게 되면은 이것도 끊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쉽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뭐랄까 살짝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좀 관계의 지속성이 너무 옅어져서 그러면 저렇게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또 떠나고 만나고 또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인연을 못 만들게 되잖아요.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는 그러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꼰대예요. 그렇군요. 네. 듣꼰댐. 이게 그래서 여기 네. 보면 이제 친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기준으로 지금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저도 이게 옳다 그르다에 떠나서 지금 아까 이제 알파 세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아마 혐오스럽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개인의 어떤 행복이라는 게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좀 가장 크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여러 책들은 그런 아주 좁지만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덱스 관계 역시도 사람들의 행복에 나름대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 보면은 인신이 돼서 만난 적이 없는데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그 친구만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좋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래 지켜보다 보면. 그러면은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가 올리는 생활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반응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만나야 뭔가 좀 관계가 지속된다. 다음 그런 생각이 좀 키워드로 들긴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꼰대스러워졌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네. 네, 다음 네. 키워드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뉴 디맨드 전략. 네. 그 뉴 디맨드 전략은 이제 어떻게 좀 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이것도 좀 기업 뭐 관리자급 이런 분들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정말 이렇게 사고 싶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웬만큼 만들면 좋은 전략이 있으면 팔렸는데 네. 이제는 정말 다른 차원, 다른 수요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기업들은 언제나 전략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새로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좀 새로운 신조어라기보다는 지금의 이 니드가 더 강해진 것을 좀 정리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수요를 정리를 먼저 해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교체 수요. 내가 어떤 제품을 기존에 쓰고 있던 거, 이것이 망가지거나 또는 업그레이드가 됐거나 뭐 이랬을 때 좀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수요를 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하나와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신규 수요. 내가 종전에 쓰지 않았던 없던 제품들을 새롭게 구매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수요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각각의 그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의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교체 수요를 먼저 보면 여기는 좀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업그레이드가 있고 뭐 핸드폰 같은 거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좀 교체를 하고 싶거나 또는 뭐 디스플레이, TV 같은 것들도 새로운 좀 더 화질 좋은 것들 제품이 나왔을 때 좀 바꾸고 싶은 수요. 첫 번째가 그런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컨셉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의 변경은 크게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친환경 제품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컨셉 변경은 뭐 프리미엄 제품
제품을 이제 런칭을 하는 거,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은 이제 지불 방식의 변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일시불로 주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구독 경제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불 방식의 변화들을 좀 채택하는 것이 교체 수요를 좀 더 끌어당기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좀 프리미엄 전략? 이거를 좀 최근에는 좀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양극화, 네. 그쪽 얘기에서도 비싼 건 더 비싸게 팔리고 잘 팔리고, 싼 거는 또 정말 싸게 팔리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려 잘 팔리는 그런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체 수요에 대한 얘기 중에 약간 멀쩡한 거예요, 바꾸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떨 때 부러지면 막 좋아하잖아요. 어? 부러지거나 고장나거나 이러면 바꿔야 될 때가 됐네 이렇게 되는데, 판매자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근데 이걸 읽고 되게 놀랐던 게 그 전구의 경우는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좀 짧게 했다고 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왜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파를 저도 좀 바꾸고 싶은데 너무 멀쩡한데, 네. 까사미야의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이전의 제품을 이제 반납을 하고 살 경우에 30%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이러면서 판매. 이렇게 이게 트렌드 코리아에 있는 좀 제 꿀잼이가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하고 넓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정보지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뭐 숨고랑 크몽밖에 몰랐는데 다른 또 사이트들이 더 큰 게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꿀팁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그쵸. 사례들을 담고 네네.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맞아, 생각될 맞아. 만한 내용들도 좀 다양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책을 좀 구석구석 읽어보시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체 수요 외에 이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거. 네. 이거는 뭐 전에 없던 상품들을 만드는 그거밖에 없을 건데, 사실 그러려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R&D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에 담겨있는 뭐 사례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슈 케이스? 네. 신발 케이스? 이거 근데- 사진도 나와 있어요. 네. 네. 최근에 보면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신발 모으는 거, 특히 스니커즈 신발, 이거 한정판 이런 거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슈케이스를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대요. 이게 신발만 그냥 넣고 끝이 아니라 그게 막 안에 빙글빙글 뭐가 돌아가고 조명도 조명도 있고. 이렇게 은은하게 있고 안에 뭐 온도 조절까지 돼가지고 신발의 현 상태를 그러니까. 되게 유지해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좋은 핫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저는 책에 나온 사례 중에 제가 좀 끌렸던 거는 도크의 그 커인가? 큐커라는 제품이 맞아요, 맞아요. 뭐 새로 출시됐다는 걸 저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게 네. 전자레인지도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뭐 오븐 역할도 하고 그런 뭐 다목적 상품인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제품하고 연결된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뭐 닭가슴살이다, 아니면 닭윙, 닭봉 네. 뭐 이런 거다, 그거랑 연결이 돼서 그 제품을 사면, 닭을 사면 거기에 있는 뭐 QR코드를 찍으면 이 큐커라는 제품하고 연동이 돼서 조리를 알아서 해준다. 제품을 그냥 뜯어갖고 넣기만 하면 조리를 알아서 해주고 뭐 시간도 저동해서 딱 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가 플랫폼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개념도 되게 새로웠어요. 저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제품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삼성이나 LG처럼 뭐 전체 가전 어떤 특정 분야를 이렇게 선점하는 거 말고 되게 작은 시장인데 네. 내가 뭔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있지 않을까? 되게 작은 시장 네. 무언가. 네, 저희 남편이 키가 무척 큰 편인데 그렇죠. 네. 파자마를 사려면 적당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키 큰 이들을 위한 파자마. 근데 정말 좀 질 좋고, 왜 따뜻할 때는 엄청, 왜 보면 파자마가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때 정말 기분 좋고 고급스러운 게 더 필요한 옷인데 그런 옷이 참 드물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내가 만들까 하다가 간뒀죠. 어떻게 만들어? 진짜 그런 식으로 키 185 이상을 위한 뭐 잠옷, 100kg를 위한 잠옷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옛날에 뭐 3X부터
팔던 그런 쇼핑몰도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이태원에 가면 많아요. 네. 우리 외국인들이 크니까. 근데 그건 이제 단순하게 판매하는 건데 네, 그걸 네. 이제 구독과 잘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커처럼 뭔가 연동해갖고 맞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더 타월이라는 남성용 수건과 여성용 수건을 만든 그치, 케이스. 그런 거. 남성들은 막 스킨도 빡빡 바르고 다 필요 없어. 올인원 하나 바르면 돼. 뭘 스킨 수건도 막 로션 빡빡 분류해 그걸. 닦으니까 오히려 남성용 귀찮게. 수건을 네. 더 부드럽게 만들고 여성용 그렇죠. 여성들은 톡톡톡 이렇게 그냥 물만 이렇게 제거하는 식으로 하는데 음. 그런 보면 아주 작은 생활의 그런 포인트들을 딱 집어내서 만드는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네. 그게 뉴 디맨드 전략이다. 네. 거고. 자, 6번째 키워드는 디깅 모멘텀입니다. 디깅 모멘텀은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자신의 취미를 좀 더 깊이 파는 거예요. 아주 깊게.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좀 더 좀 불안한 그 외부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찾다 보니까 나온 그런 생활 형태, 그런 삶의 태도의 하나라고 좀 보시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책에선 또 디깅의 종류를 또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컨셉형 디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디깅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수집형 디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말하는 그 컨셉형 디깅은 그냥 유튜버들 아닌가? 유튜버들 보면 자기들이 뭔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좋아하는 걸 할 때 평소에 본래 자신 모습보다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잘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활 필수품 같은 거 리뷰하는 귀곰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곰 쓰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곰 쓰고 나와서 아. 목소리도 좀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맞아. 하시는 분인데 맞아, 맞아. 그게 평소에 본 모습이 아니잖아. 컨셉이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컨셉형 그런 취미 활동 그러면서 뭐 생산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활동들을 하는 유튜버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그때 페르소나에 대한 그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건데 갑자기 이제 너무 공부가 안 된다. 너무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런 애가 자기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헤르미온느고 난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야. 내가 이 밤업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이 장을 꼭 독파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패션까지 다 바꿔가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냥 공부해야 되네, 시험기가 며칠까지 몇 페이지 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컨셉으로 혼자 막 놀이를 하면서 하니까 그 놀이에 빠지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디깅을 한다고 하네요. 저 되게 신선했어요. 네. 공부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컨셉형 디깅이 살짝 유행을 하나 봐요. 저는 몰랐지만 아무튼 10대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일종의 공부법? 방금 말한 게 이제 뭐 헤르미온느 공부법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꾸미고 공부를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컨셉형 디깅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POV 이게 포인트 오브 뷰라는 건데 이게 틱톡에서 가장 유명한 해시태그 중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왜 보면 뭐 한국인 특, 뭐뭐하는 뭐뭐한 사람 특, 뭐 이런 특이라는 하남자 얘기를 특, 뭐 되게 이런 요즘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하는 게 꼭 이런 게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굉장히 촬영을 짧게 하거나 유튜브 같은 걸로 왜 강유미도 보면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좋아서 하는 채널이었나요? 네. 그걸 보면은 뭐 네일샵 가면 언니들이 꼭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직업이 됐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즐겁게 보여주는 거. 그거 자체도 좀 그 상황을 디깅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컨셉을 디깅한다고요? 그렇죠. 그 컨셉 자체를 디깅. 그래서 맞네. 요즘에 그런 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 채널 숏박스라고 있는데 장기연애, 찐형제, 뭐 찐남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전 주연영, 그쵸. 인턴 기자 그쵸. 대표적인 사례인 거 맞아요. 네,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연기였다는 걸 몰랐을 정도로 그치. 그렇게 했었으니까. 주기자. 네. 주기자. 네. 그거 생각하면 좀 될 것 같고. 네. 네. 관계형 디깅은 이제 그 팬클럽.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관계형 디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실 저는 그런 활동들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안 돼서 잘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수집형 디깅에는 좀 공감할 수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수집하는 데 재미가 있고 그걸 좀 깊게 파서 그게 또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수집형 디깅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은 NFT였죠.
수자의 목적도 있었지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NFT를 수집하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건 좀 더 수집하고 뭐 그런 재미들도 좀 있다. 근데 이런 수집형 디깅 형태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수집형 디깅이 대다수가 아닌가? 너무 자기 포인트 오브 뷰로 보는 거 아니세요? 같이 덕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제가 그 전지적 창년 시점이라는 TV를 봤는데 네. 누구의 어머니께서 임영웅의 팬이셨다.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인데도 굉장히 그 디깅을 하시더라고요. 아, 임영웅을? 네, 그러니까 임영웅 혹은 그 송가인 이런 분들의 팬들이 하는 활동들을 시켜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나이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 팬 활동 자체를 굉장히 즐겁고 어떤 삶의 활력소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 뭐야 저 뭐라 그랬지 팬들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 빠돌이? 빠돌이, 빠순이 뭐 이런 빠순이 뭐 이런 거? 말들은 좀 그런 팬들을 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팬 문화 그리고 나는 이 팬을 좋아함으로써 내 정체성 혹은 내 선호를 알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런 디깅하는 거, 이런 컨셉에 디깅하고 이런 관계에 디깅하고 팬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주목하는 문화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덕후만의 문화 혹은 뭐 그런 너드만의 문화가 아니게 됐다.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이제 수집형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주변에서. 네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수집을 특히 많이 해요. 네. 이제 얼마 전까지는 포켓몬 카드를 그렇게 수집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학교 가면 다들 쉬는 시간에 포켓몬 카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 자기들끼리 막 트레이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쌓이가고 있고,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총을 그렇게 모아요. 아들이 그 장난감 총, 종류별로, 권총, 소총, 뭐 기관총, 종류별로 모았고 집에 한 20몇 개가 있어요. 와. 그걸 이렇게 전시를 해놔, 집 그 방에다가. 맨날 저희는 보면 치워라. 근데 자기는 이거 건들지 마라. 막 이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런 식으로 뭔가 관심 가는 분야를 좀 깊게 이렇게 파고 또 계속 수집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많이 하고 있다. 네, 제가 아는 언니는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도 왜 진짜 특이한 개구리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개구리 아니고 정말 특이종. 그 개구리를 아들이 키우고 싶어 해서 키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만 먹어요. 대박. 그래서 귀뚜라미를 또 키워야 돼.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거기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사를 가려니까 귀뚜라미도 있어야 되고 막 개구리도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든데 나는 이런 특이한 취미가 네. 아이에게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네. 나중에 더 큰 사업으로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얘가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나는 무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지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너무 멋지고 실제로 어떤 식물 있잖아요. 뭐 특이한 식물 같은 거나 또 정말 뭐 도롱뇽 같은 건데 좀 특이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충류 중에서도 네. 또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또 정말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깅도 사실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 뭐 자기의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경제활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달리 보면 이게 또 현실 회피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게 너무 또 심해지면 또 중독의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좀 적정한 선에서 좀 선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깅 모멘텀이 최근에 좀 트렌드다.